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입장해주시는 100분께 저희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유망한 섹터들 통해서 리포트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도 아래 노란톡방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하루 걸러 하루씩 해가지고 지금 주식은 지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번엔 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13시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 끝까지 절대로 정신줄 놓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안전하고 좀 안전적인 수익을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와서 24.65%, 처음에 30포인트 이상 올라갔던 코스피가 약간은 좀 떨어졌죠. 현재 2600선을 정말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실적 기대감이 있고 거기다가 또 국내 증시들도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는 기업들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이 실적 기대감에 코스피도 2600선을 지금 돌파를 했다가 다시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닥 역시도 상당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5.8포인트 지금 상승해서 812.93포인트에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네, 기관과 외국인 양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이 8,874억 원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6,220억 원, 외국인 2,900억 원, 즉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총 상위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거의 강보합권에서 0.13% 올라가 있고요. SK하이닉스 처음에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0.29% 하락한 상황.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2차 전지에 강하게 자금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2.2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36% 좀 빠졌습니다. 오늘 약간 제약바이오는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자, 반도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좀 빠지고 거기에 반해서 그동안 빠졌던 2차 전지 쪽으로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시죠. 수급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번에는 개인이 이번에는 매수를 끌고 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로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541억 원, 기관 289억 원, 그 다음에 자, 외국인 175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관 외국인은 매도세, 그 다음에 개인만 매수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놀랍죠. 에코프로 BM 9.95%, 에코프로 20%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13.95% 지금 나와 있고, HLB 지금 여기에서 3.92%, 전체적으로 HLB 그룹 종목들은 지금 현재는 그 간암 치료제 관련된 IR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이외에는 약간씩 종목별로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26% 하락해서 약보합 상황, 그리고 셀트리온 1.4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랜만에 이렇게 또 2,600선을 시원하게 넘겨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적 위주로 장세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나 좀 실적이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은 총재들이 쏟아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자세한 시황 짚어볼까요? 자, 미국 증시 전체 상황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해서 억지로 지금 버티고 있다. 자, 실적을 해서 억지로 지금 버티는 증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현재 매파적인 발언이 연준에서 연일 나오고 있고 실제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닐 카시카리, 로레타 메스터 이런 그 여러 인사들은 아직까지도 자, 하락은 시기상조 뭐 이런 얘기를 쭉쭉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버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실적이죠.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스포티파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는 증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국은 이게 처음에는 빠졌다가 어제 갑자기 당국에서 공매도 금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한국 뺏겨보자. 야,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했더니만 주가가 엄청 올라가더라. 그러니 우리도 한번 뺏겨보자. 그래서 공매도 금지 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가지고 지금도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증시에 관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차트. 자, 미국장 시황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의 요 좁은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 자, 셋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좁은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죠. 다우, 그다음 나스닥, S&P 500 세 개가 다 지금 현재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있고 위를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단 돌파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넘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자, 상승을 했는데 음봉 마감, 상승을 했는데 음봉 마감. 자, 그럼 여기는 상승을 했는데 약간의 양봉 마감. 요거는 다우존스 영향이 좀 있죠. 자, S&P 500은 다우의 영향이 있고 나스닥은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연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다우존스가 또 그만큼 밀어 올려줘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컨슈머 사이클링, 자, 경기 순환,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CD, 컨슈머 디펜시브.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주는, 즉 지금부터 실적들이 강하게 견조하게 밀어 올려줘야지만 다우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미 빅7들은 거의 대부분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더 이상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 그럼 여기서 밀어줄 수 있는 건 뭐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자, 여기가 밀어주지 않으면은 또 안 된다는 것. 즉 이 네 개의 섹터가 밀어줘야만 미국 증시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래야만 그래도 우리가 좀 믿을만 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런 센티멘트가 이제 증시에 적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보면 떨어졌죠. 자, 이제 그래서 그동안의 기술주와 반도체에 대했던 기대감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자, 어제 나왔던 거 일라이 릴리부터 해서 스포티파이 이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얘네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포드 여기도 되게 좋았죠. 다음 스냅도 되게 잘 나왔어요. 스냅이 또 상당히 잘 나와서 4%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이제 엠젠하고 이제 치폴레 여기까지 왔을 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실적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 않은 실적. 자,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늘 저녁에 나오는 증시 전과 장전 장후의 실적들을 보면은요 로블록스 그 다음에 CVS 요게 지금 중요합니다. 요거 CVS가 어떻게 나오느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힐튼 요거는 이제 그 약간 놀자주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얀 브랜드 자 요거 KFC부터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팀월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쭉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왓 디즈니 컴퍼니 자 요거 있고 ARM 요거도 지금 좀 봐야죠. 그 다음 윈은 요거는 이제 도박 관련주 그러니까 카지노죠. 여기 리조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텔 요것도 이제 어린이들 그 바비 인형 관련돼 있는 거하고 장난감 관련주 그 다음 맥캐슨 자 요거는 이제 의약품 유통 종목 요것도 이제 S&P 500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들이 오늘 나오는 주요 종목이니까 요걸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자, 이제 중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장 어제 떨어질 듯 하다가 갑자기 쫙 올라갔죠. 이렇게. 자, 샹하이하고 전전하고 이제 쭉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결국은 공매도 금지거든요. 자, 공매도 금지. 야, 공매도 금지. 야,
옆 나라에서 하는 거 보니까는 얘네들 공매도 금지하니까 잘 올라가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공매도를 금지하고 났더니 지금 여기서도 2%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홍콩 H지수 여기서도 역시 반등이 들어왔는데 아마 이제 요 바닥을 잡고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만의 자쟨, 즉 가건지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넘어가면은 좋지만 넘어가기엔 아직은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는 실적에 기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도 실적 발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이후로 반등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까지도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저희와 자세한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거고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신 뒤에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날마다 다른 전략들을 배워보고 있는데 오늘은 해칭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그러면 해칭.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해칭. 자, 모든 것은 해칭으로 통한다. 자,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월요일과 화요일에서 리스크 관리와 원금 보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해징을 할 것인가? 자, 2계좌 이상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하는 이 강의죠. 자, 원금이 손실을 날 때 복구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복구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해가지고서 손실이 덜 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선 잠깐만요. 여기에서 잘 안 움직이는데, 예, 들어왔군요. 이제 조금 얘가 쉬는 시간이 필요했는 것 같아요. 자, 해칭의 원래 의미. 자, 해칭의 원리 의미는 뭐냐? 다른 분야로의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자, 해칭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게 옛날에 선물하는 사람들, 특히 농사꾼들한테서 나왔죠. 자, 농사를 짓는다. 밀농사를 지어요. 밀농사를 짓는다. 근데 무슨 일이 있느냐? 도대체 원래 내가 풍작일지 흉작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공장이나, 자, 만약에 켈러그라고 칩시다. 켈러그 공장에서, 자, 우리 시리얼을 만들어야 돼요. 시리얼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밀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다. 한 1만 톤, 2만 톤, 한 2만 톤 정도가 필요해. 근데 너희들이 이거 생산하는데 이만큼 되겠니? 했을 때 지금 평작으로 하면은 한 2만 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잘 되면은 3만 톤 이상, 한 3만 5천 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한 12,000톤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가지고서 해칭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2만 톤 가격 얼마 해가지고서는 그때 시세로 해가지고, 자,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거를 이른바 계약 재배라는 걸 하죠. 계약 재배를 해서,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만약에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35,000톤, 근데 2만 톤만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가격이 확 떨어지죠. 그럼 요거에 대한 가격을 보전해주기 위해 가지고서, 즉, 농사꾼에게 보전해주는 게 이거. 만약 흉작이 들었다, 12,000톤밖에 생산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가격 확 뛰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걸 사긴 사야 되죠. 어쨌든 샀을 때, 어쨌든 2만 톤을 맞춰가지고 산다 그랬을 때 미리 정해놓은 가격, 이 시세대로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했을 때 2만 톤 가격이 만약에 100불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35,000톤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대략 한 6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톤당. 그럼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해징을 해가지고서는 계약 재배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해징. 그 다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12,000톤밖에 안 되어가지고서는 이게 톤당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달러당 145불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도 당신 그래도 100불 가격을 해주니까 이 100불 가격에 가지고 해주세요 해서 이거는 켈러그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해징이었다. 원래 의미의 해징은 뭐였느냐? 바로 리스크 방지. 리스크 방지라면서 두 번째는 뭐였느냐? 적정 이윤을 서로가 추구한다. 서로의 적정 이윤. 적정 이윤이 가장 중요했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쌍방의 적정 이익을 위해서 필요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자, 투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자, 손실의 최소화. 최적화죠. 정확히 얘기하면 최적화죠. 최적화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최소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칭의 원래 의미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가는 거, 특히 다른 분야로 원래는 이제 이런 계약 재배였지만 이제 여기에 주식시장, 투자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분야로의 위험을 분산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 국내 증시가 있다. 국내 증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해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로 가는 거. 자, 미국 증시 이쪽으로도 투자를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다르죠. 나라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가 달라요. 만약에 국내 증시가 1.5 정도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거기에 비해서 1.0이나 아니면은 0.9 정도, 0.9에서 1.0 정도의 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조금 더 돈을 집어넣고 여기를 좀 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만약에 뭐 이제 그 우리 옛날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게 와가지고 미국 장이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사태가 있다. 그럼 이 돈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가지고 국내 증시에 돈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 놓고서는 여기서 다시금 회복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물론 이제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단 이런 그 전 세계국급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전 세계 시장이 같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쉽진 않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여기에서 ETF 시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로 해가지고서 이제 또 투자를 해서 이거를 메꿔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 시장에서 완전히 필드가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자, 필드가 다르다. 자, 주식, 채권, 그 다음에 파생, 여기서 뭐냐? 자, 선물 옵션 스왑입니다. 스왑. 이거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 플레인 바닐라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파생 상품 3대장 가장 기초. 그래서 플레인 바닐라라 그러는데 선물 옵션 스왑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5개를 섞어 가지고서는 투자하는 것을 보통 이제 대안투자, 알터너티브라 그러죠. 알트 투자라 그럽니다. 대안 투자로 이제 보통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떤 하나의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런 비율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비율을 조절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지식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죠. 이런 경험이 산무에 그야말로 세 가지가 산무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주식시장만 좀 건드리고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이 그나마 채권 정도를 건드리고 여기에서 정신이 약간 이상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이 리스크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여기 있는 파생들을 또 건드리십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파생을 잘못 건드려가지고서 한 방에 그냥 전부 다 계좌가 제로가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겪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은요. 자, 주식시장 안에 종목 가지고서 세팅을 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다. 왜?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들, 자, 주식의 모든 종목은 주식과 채권이 있다. 그랬을 때는 주식에서 들어오는 기초적인 리스크, 베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베타라 그러죠. 베타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 다음에 채권에서 가지고 있는 베타는 또 다르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자,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위험하죠, 주식이. 그래서 여기가 한 0.5에서 6 정도 된다. 그럼 채권이 0.3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보통 안정적인 채권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주식에 약간 덜 넣어가지고서 그래 그 대신 이걸 가지고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이다 보니까 채권 사는 게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채권 사는 것도 금액이 얼마 이상 그것도 억 단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요즘은 전단체 쉽게 전자 단기 채권으로 해가지고서는 단기로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 자 그러면 주식시장 안에서 종목으로 했을 때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지만은 테마와 테마와 그 다음에 섹터를 가지고서 갈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갈라가지고서는 서로가 반대되는 짝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는 방법이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칭이 쉬우면은 이게 되면은 다행인데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식을 사고 파는 자 즉 셀 앤 바이 하죠. 셀 앤 바이 자 모든 그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해가지고서는 한마디로 대형 투자자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 여기다 돈을 추가로 넣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서 팔고 사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래서 이익이 나면은 무조건 팔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싸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또 그 자금이 사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고 그것도 회사별로 그다음에 기관별로 아니면은 외국에 있는 은행들이 외국계 은행들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 외국 투자자들 중에 헤지 펀드들 들어왔다면은 그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다른 식으로 움직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안에 있는 주식 종목만 가지고 세징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을 보죠. 자 ETF를 사용했으면 그럼 어떨까? 손실이 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왜? ETF가 뜻 정의가 뭐냐? 자 Exchange Traded Fund죠. 자 증권 증시에서 거래되는 펀드예요. 증시거래 펀드 한마디로 증시 안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자 기초자산 10개 이상 기초자산 10개 이상이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숏을 치거나 여기에 대해서 숏이 들어가는 옵션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다른 주식들 뭐 아니면은 또 다른 합성 상품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TF를 사용하더라도 주식이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해가지고 순기능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들 자 2X나 미국 같은 경우 3X, 3버스까지 3배 레버리지까지 나오죠. 그래서 QQQ 이런 것들 걸었다 하면은 나스닥 QQQ 이런 거 들어갔다 하면은 3배소로 해가지고선 들어가는 거에는 당연히 위로 강하게 소액만 넣어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역으로 해가지고서는 곧버스 TQQQ 뭐 이런 거라든가 곱으로 해가지고 이제 곧버스나 3버스 이런 거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ETF를 사용하더라도 손실이 당연히 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자 주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섹터나 테마를 같이 겹쳐가지고서 투자했을 경우에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이 난다라는 걸 그때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정말로 계좌가 크게 손실이 나고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분야 주식이면 주식 아니면 채권이면 채권 이것만 가지고서 파는 거는 위험하고요. 결국은 계좌를 2개 정도 혹은 그 이상 만들고 그 다음에 현금 계좌를 또 따로 만들고 그래서 해칭에 대한 거는 한 가지 분야에 대한 것만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전문 투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생하시면은 여러분 정말로 파탄납니다. 파탄은 나니까 절대 파생 상품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분야보다 정확히 얘기해서는 자 주식과 ETF 요거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지금 들어야 되는 얘기냐? 어제 얘기했던 1계좌에 소액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2계좌 이상 최소 3억 원 이상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지키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다가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칭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워봤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파생 상품에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선물과 옵션 스왑까지. 그런데도 나는 정말 파생 상품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정말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자라고 좀 조언 아닌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언 드릴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이고 일반인 투자자인데 근데 파생 상품이 죽어도 하고 싶으시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교육원 이제 투자하는 협회에서 나오는 교육을 다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서 전문 투자자로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가셨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파생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분명히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더 위험한 그런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섹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배워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자, 오늘의 배워보는 섹터.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의 섹터, 로봇. 자, 네, 스마트 팩토리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그랬지만 로봇은 로봇대로 또 다른 분야가 존재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서 AI가 발달하면서 또 주목받게 되는 게 바로 이 로봇 분야죠. 자, 다음 섹터,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자, 원래 로봇은 자, 폴란드의 문학 작가였던 차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펙이 뭐라 그랬냐? 로보타라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서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창조된 기계를 가지고서 로보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장치들의 총체들, 쉽게 얘기해서 요거를 가지고서는 로보타라 그러는데 이거 이외에도 오토마톤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특히나 인형을 가지고서 굉장히 하는 인형술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산업용 로봇으로 특히 강한 그 회사가 어디냐? 파낙이라고 있어요. 파낙. 지금 요거는 비상장 종목입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세계사 세계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그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직원들이 사원이 역대 연봉에다가 그야말로 엄청난 그 로봇 개발을 많이 한 데인데 여기가 보안도 또 철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갖가지 로봇들이 실험을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을 대신해 일을 하는 이 장치들의 총체였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만화 영화에나 나오던 그런 로봇들, 그런 로봇물들에서 이제 조금 더 변형이 돼가지고 인간의 형태를 가진 그리고 혹은 가지지 않은 형태의 그런 로봇들이 쪽쪽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 로봇을 크게 두 가지로 가르고 있는데 첫째, 서비스 로봇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업용 로봇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서비스 로봇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제조업용 로봇으로 봤을 때 이게 또 다시 주로 공장, 특히나 대형 산업체에 들어가는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공장에 특히 요즘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요즘 노조가 강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제조업 공장에서 로봇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생활 속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가정용 청소 로봇을 비롯해가지고 키오스크, 그 다음에 자, 요즘은 이제 음식점에 가면 음식 날라주는 로봇 그런 것들도 있고요. 청소 로봇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내 로봇이라든가 이런 생활 속에 일단 스며들어 있는 수많은 로봇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라고 알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것들이 사실상 알고 보면 다 로봇인 그런 것들이 이미 언제부터 있었느냐? 201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서 2010년이죠. 네,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 로봇에 대한 움직임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즘 같은 경우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숍도 로봇 커피숍 나왔죠? 그래가지고서 무인으로 하는 로봇 커피숍이 있고, 거기다가 또 어떤 게 있느냐, 식당도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사람이 손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 기계에서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됐냐, 로봇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아주 균일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대신에 사람 손맛은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한마디로 규격화된 제품으로서의 식사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 즉 대량 급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식당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또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봤을 때는 자판기도 역시 앞으로는 좀 더 로봇타이즈드, 쉽게 얘기해서 사람과 인터랙티브로 이야기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수많은 로봇들이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특히 재밌는 것이 가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가정에 있는 로봇들을 특히 이제 조그마한 동그란 그 청소 로봇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지니, 뭐 KT의 지니라든가 뭐 SK에서 나온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AI로 된 AI 로봇, AI 보트, 가전 이런 것들이 또 사용이 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방산에서 로봇으로 된 군견 혹은 로봇으로 되어 있는 외골격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는 들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는 외골격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그러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방산형, 거기에서 군마나 군견 이거를 대체하는 로봇,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형 로봇까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쭉 나오고, 나중에 되면 아마 해상용 해저나 해상에서도 움직이는 그런 로봇으로 되는 그런 방산 장비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업 분야에서도 키오스크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인터액티브, 자, 한마디로 사람하고의 양방향 소통이 되는 이런 로봇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욱더 확장이 될 것이고, 특히나 이거를 위해 가지고서 로봇 자체의 AI도 중요하지만은 통신 기술의 발달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섹터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로봇 종목들의 로봇 섹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테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생각보다 좋지 않은 실적과 재무 구조. 자, 오랫동안 연구하고 투자를 해서 개발한 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도입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 실적과 재무 구조, 그동안 투자한 것들, 투입한 투자금 대비했을 때, 자, 제품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 여기에 제조업 로봇에 편중된 기형적인 구도, 한마디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특히 뭐 자동차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많이 넘어갔죠.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버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인수를 하고 나가지고 거기에 있던 로봇 기술들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한국경제 기사에서 나온 걸 보면은,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되게 나오죠. 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들 때문에도 특히나 시끄러워지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업용 로봇보다는 이 제조업 로봇으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노동 문제. 자,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자,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산업혁명 당시에도 방적기라든가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방적기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그 기계들,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제조 장비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발달하죠. 도시에 노동자가 몰려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로봇들이 또다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회 구조 자체가 또다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변화가 좋은 모습으로 가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모습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일을 이제는 제 로봇들이 다 한다 그러면 로봇들이 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서는 우리는 제조업 로봇에 너무 이제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형 로봇에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특히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지금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야 될 사람은 일을 해야 될 것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특히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로봇들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그 다음에 그 조작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생활형 로봇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밥 짓는 로봇, 청소하는 로봇, 집안에 가사 일을 하는 로봇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령에 많은 고령 인구들이 태어났을 때 요양형 로봇이라 그러죠. 요양형 로봇이 나와야 되는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만화 영화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재미있는 얘기인데 어떤 게 있었냐? 노인 Z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노인 Z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만화인데 이게 30년 전에 일본에서 자,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 그 후생성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거 간병인 두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 로봇으로 대체를 해서 한번 하겠다라고 했다가 여기에 아무튼 누군가가 장난질을 해가지고 군사용 칩을 넣어놓고 해서 대소동이 벌어진다는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든가 이 스토리들을 보면은 이게 딱 30년 뒤에 지금 모습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생활형 로봇, 그중에서 특히나 노인 인구를 위한 요양 보조 로봇들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인터랙티브 기술, 즉 사람 형태의 인간 형태의 인간 형태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일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인간과 인터랙티브, 즉 양방향으로 해서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소통이 되는 그런 기술이 앞으로 이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즉 글로벌 그 제조업자,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로보틱스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제가 들고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자, 왜 휴림 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들고 유진을 들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유진, 얘네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로보틱스의 원조입니다. 로보틱스 원조예요. 원조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나 키스트 이쪽에서 해가지고 휴보를 만들었던 그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만들었던 그게들인데 거기보다도 더 오래된 진짜 찐발이 원조 로봇 회사가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가지고서 요때 최근 들어가지고서 한 3분기 때 이렇게 크게 많은 그 거래량과 그 다음에 주가의 변동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5G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매니퓰레이터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한 소부장의 발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책 자 이 세 가지가 커버가 돼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들이 잘 움직이게 됐을 경우 충분히 로보틱스 관련된 이 섹터들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노란톱. 네, 오늘은 로봇 섹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동안은 서비스용인 제조업 로봇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생활형 로봇들이 많이 좀 발견이 될 것이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에 대한 자세한
그런 강의라든지 궁금증들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셔도 좋고요. 선착순으로 입장하시는 100분께 저희가 이렇게 섹터 분석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유망한 섹터 4가지를 김성기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별을 해주셨고요. 직접 이렇게 자료집을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된 그런 자료집인데 안에 보시면 섹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도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테마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선정해 주실까요? 자, 오늘 테마 굉장히 상당히 한 두세 번 정도 바뀌었죠. 그런 가운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자, 그동안 빠져있던 2차 전지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2차 전지 종합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폐배터리, LFP 전부 다 골고루 해가지고서는 자금이 쭉 들어왔죠. 그것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신재생에너지 한마디로 자 여기에서 수소,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여기에 골고루 이제 또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또 돈이 들어왔고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운, 특히나 이제 그 HMM의 민수가 조금 무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그 펜오션을 위주로 해서 펜오션을 기축을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해운 종목들이 또 지금 올라갔죠. 비록 지금 현재 홍해 후티 반군의 그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해운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즉 앞으로 이 수요가 더 늘어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금융권, 자 금융 관련해서도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것들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초전도체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 테마는 계속해가지고서는 자금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면서 지금 종목별 순환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을 보면은 서현,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 요것도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서현을 보겠습니다. 지금 계열사의 실적 소식, 호조 소식 하면서 서현이화, 그 다음에 서현이화 있죠. 탄메탈 있죠. 탄메탈, 뭐 이런 종목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실적들이 더 좋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이 서현이 여기에 대한 지주사인데 계열사 실적 호조 소식 때문에 현재 급등을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점 28.96%까지 올라가 있는 굉장히 강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차트는 지금 밑으로 해가지고 쭉 빠졌다가 한번 여기서 다시금 이렇게 튀어올랐는데 오늘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갭 상승을 아주 크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튀어오르고 나가지고 조금 쉬어가지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갈 기회가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요거를 첫 번째 이 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HLB 이노베이션. 자, 간암치료제 IR 기대감 지금 삼상에서 굉장히 지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왔고 거의 뭐 이제는 FDA 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받는 가운데 HLB, 그래서 여기만 이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HLB 회사부터 해서 여러 테라피틱스 각종 그룹주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1.12%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해서 아름다운, 자, 이렇게 돌아가는 원형 그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서 캡 상승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그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음에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봤을 때 생각보다는 실수요로서 어느 정도 사두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전에 자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 요 비슷한 시기 대략 한 1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한 3, 4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거래량을 늘리면서 이렇게 올려주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HLB는 관련된 그룹들이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 파워로직스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테마 이쪽으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종목별로 오르락내락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데 최고점이 일단 21.5%까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파워로직스 같은 거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좀 단단한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8, 90. 자, 지난 3분기 때 자금들이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자잘하게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꽤 큰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파워로직스에 대한 것들도 초전도체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해운주들은 시세를 보였다가 쉬어가는 모습, 금융주들은 워낙에 좀 저PBR 관련주들로 엮이는 것 같은데 오늘 봤던 4가지 테마 중에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테마 몇 가지만 좀 더 특별히 보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우선 2차 전지보다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이라든가 금융을 조금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쪽이. 왜냐하면은 저 PBR로 해가지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으로 봤을 때 금융, 특히 이제 보험하고 그다음 은행들이 아주 많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몰려 있는데 그렇게 못 갔던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니프티 50 그래서 70년대에 니프티 50로 해가지고 이끌어갔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보험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를 포트폴리오로 담아가지고서 끌어올렸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요 여부를 잘 지켜봐야 돼요. 네, 잘 지켜봐야 됩니다. 보자. 왜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자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저평가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테마들 중에서도 해운 관련주들과 금융,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 이쪽으로 한번 좀 더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렇게 2가지 테마 중에서도 더 눈여겨보시는 테마가 어떤 테마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자, 지주사만 가져왔다.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반도체 소부장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 반도체 세라믹 기판.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후공정. 자, 후공정 관련주입니다. 후공정인데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미세 세라믹 기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스탠드, 자, 스캐폴딩 같은 거를 만드는 제작 기업이고요. 그야말로 초정밀이죠. 그래서 이런 정밀 가공 전문의 그런 후공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술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왜 이게 중요하냐? 앞으로 자, AI 칩이 나오죠. AI 칩하고 비메모리, AI 칩, 그 다음에 비메모리 이게 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고대역 메모리, HBM이라 부르는 고대역 메모리. 그 다음에 AI 칩을 만들더라도 그냥 만들 수 있나요? 그냥 아니죠. 파운드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패키징 해야죠. 패키징. 자, 그래서 후공정 중에서 패키징, 특히 그 패키징에서 주요한 그 내부의 미세 세라믹 기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캐폴딩을 만드는 이 중요한 회사로서 이 회사는 되게 좀 더 이 수요가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질 그런 것이 보이고 지난주에 또 여기가 자 신공장을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회사들이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고 실적 개선의 여지도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보시죠. 차트입니다.
차트 주봉이에요. 주봉. 자, 이렇게 왔는데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바닥을 잡았죠. 네, 여기. 자, 2년 전에 4분기에 바닥을 잡아주고서 그러고선 서서히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죠. 상당히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제 자, 1월, 2월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그다음 작년 7월에도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자리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 수요가 있고 플러스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 증설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반도체 소보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이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설 이벤트가 좀 시작이 될 텐데 이 반도체와 AI 플랫폼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로봇 섹터 알아봤고요. 유진 로봇의 차트도 확인해봤습니다.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해운과 금융주들 알아봤고요. 그중에서도 해운주들과 금융주들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 소보장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